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. 2023년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항상 그래왔지만 또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올 한 해 정가식설에서 강원도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먼저 두 분께서 올 한 해 강원도를 좀 짧게 정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장님부터 해주시죠. 사자성어로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네. 밀운부루라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뜻인즉 구름은 많이 꼈지만 시원스럽게 비가 내리지 않는 형국을 좀 표현한 것들인데요. 강원도는 올해 무엇보다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자들이 자신의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구현한 해가 올 한 해였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거창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실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. 내년에는 용의 해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네. 때문에 그 구름을 뚫고 승천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살맛 나는 현장감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느껴봅니다. 예, 바로 와닿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.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? 2023년은 강원도에게는 여명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강원 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든가 각종 대규모 SOC 사업이라든가 도내 정치력의 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품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. 따라서 올해보다는 앞으로 몇 년 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2023년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예. 올해 특히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한 원년이기 때문에 그 출범의 의미와 또 그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릉에 또 이청사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? 네. 강원도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의 어떤 그 산업 구조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강원도 경제 발전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마련이 됐습니다.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의 시행 자체가 지금 내년도 6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각종 이제 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게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은 체감할 수 없지만 내년 중하반기부터는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. 또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현장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따라서 제2청사에서는 민원의 어떤 효율성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이라든가 수소 산업의 어떤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K 언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그 밀도 있게 어떤 그 산업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환동해권 경제의 어떤 발전에는 어떤 식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제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교육계 이슈를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 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번에 교육청은 학력 올리기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반면에 또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도내 학력 신장을 제1과제로 놓고 다양한 정책적, 예산적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. 특히 올해 그 강원 학생 성장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 또 수능형 문제 출제와 관련된 부분도 새롭게 팀을 꾸리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거든요. 근데 실제 그 성과를 보자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바로 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. 네. 특히 수능 1,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에 지금 최하위권인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낮아진 결과가 나왔어요. 거기에 비해서 그 하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6에서 9등급까지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율로 보자고 한다면 무려 절반이 넘는 55%가량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수치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좀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행정이나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난맥상이 심화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교육청에 특정감사
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상황들이 좀 보여지게 됐던 부분들이고 네. 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랄지 특수교육원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혼선적인 측면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좀 바로잡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궤도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.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예, 올해 시행착오로 봤다면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가 있는데요. 코로나19 이후에 일상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그 올해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부터 먼저 예. 평가를 해주시죠. 아무튼 내외적으로 고물가, 고환율, 이 고금리라고 하는 3고 시대를 맞이하면서 강원 경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입니다. 그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11월 기준을 본다면 한 2% 가량이 줄어든 걸로 나왔거든요. 근데 내용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오히려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10% 이상의 신장을 했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0%가 넘는 신장세가 보였기 때문에 강원 경제가 나갈 방향을 또 한편으로 보여줬던 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1월까지 가장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고용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지는 않았었는데요. 특히 이 상용 근로자, 1년 이상의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로 보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과 그 다음에 대비로 보자고 한다면 1%가량 떨어진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모두 다 좀 어려운 해였던 것들이고 특히 네.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이 건설업 수주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11월 동기 대비 보면 무려 30%가량이 좀 줄어든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. 내년 한 해 이러한 고물가의 파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변호사님께서는 경제 부분에서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뭐 그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뭐 고금리라든가 고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서민들의 어떤 고통은 계속 배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올해 들어서면서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좀 벗어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경제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올해 1분기 출발 자체가 작년 4분기보다도 오히려 뭐 그 생산 동향이라든가 수요 측면에 있어가지고 뭐 설비 투자, 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약세였고요. 그리고 소비 심리도 약화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추세가 4분기까지도 계속 약보합세가 지속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.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봤을 때 사실 각종 이제 예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뚜렷하게 개선되는 어떤 지표가 있을 거라고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. 더욱이 경기 저점 형성 자체가 지금 내년에 이루어지겠는가라는 부분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지금 실질적으로 뭐 IMF나 OECD나 뭐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시하는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2점대 초반대고요.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1점대 후반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1.3%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을 했을 때 그 기저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내년에 사실 그 취약계층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예. 이미 뭐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안 좋은 전망들을 너무 빨리 내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내년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? 일단 내년은 4월에 치러진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. 21세기 들어서서 제일 중요한 선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그 정도 의미가 있는 선거로 보여집니다. 시대라든가 가치라든가 사회, 문화, 경제, 정치 전반에 걸쳐가지고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고요. 그리고 올 한 해 뭐 누군가에겐 좀 행복한 한 해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는 상당히 고단한 한 해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고단한 오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네. 그럼 거기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산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뭐 용기를 가져봅니다. 예, 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좀 좋은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해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, 러시아, 대만 같은 경우에도 주변 강국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러한 부분들과 발 맞춰가지고 구분이 상승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제 3차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내실을 튼튼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힘써왔던 정책적 노력, 제도적 노력들이 이제 자리 잡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에 있어서의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도정들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새로운 총령이
발돋움하듯이 상승하듯이 그런 구분 상승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함께 담아봅니다. 예, 두 분께서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. 내년에 뵙겠습니다. 예. 네.